여기 우리 동네에서 진짜 맛있는 순대국밥집인데 메뉴가 다양하죠. 내가 시킨 거는 저기 있는 그 순대국밥, 순대랑 살코기 들어있는 거 저거 시켰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그냥 저염 국밥이지. 전동력도 있고 이게 순대국밥을 먹고 오늘 이제 딸 졸업식 있었는데 잘 다녀왔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어떻게 또 졸업까지 하게 됐네요. 졸업 못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다행이네요. 생각이 뜻깊은 날이었고 어제는 장인어른의 생일이었는데 깜빡했어요. 늦게나마 오면 좀 생일 축하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찬이 나왔네. 이 집은 아주 그냥 김치가 아주 그냥 예술이에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진짜 맛있지. 국밥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국밥에는 들깨를 좀 넣어서 이게 국물이죠. 자, 이 들깨가루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들깨가루 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좀 매콤하게 고춧가루에 넣는 거야. 그래서 좀 매콤하게 먹어서 나쁠 것 같으니까 이거는 이제 이거 이제 새빨갛게 이것도 넣어서 먹는 거지. 이걸 딱 해서요 썰어 국물에 묻지 않게끔 잘 해가지고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스푼 정도 딱 넣고 먹는 겁니다. 해놓지 말게요. 고추도 싹 넣어. 너 어차피 먹을 거냐. 싹 넣어서 이제 양념 약간 있거든. 이렇게 먹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섞어줘야겠죠. 숟가락으로. 자, 이렇게 섞어줘 그냥. 순대랑 이 고기가 있는 이거를 섞어줘. 오늘은 이렇게 비계가 별로 많이 없네. 먹고 나면 뭐 이렇게 아프진 않겠다. 머리고기는 비계가 많아서 순대도 있구나. 비계는 안 먹도록 하겠습니다. 차 한잔 하면서 오랜만에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참 이거 차 색깔 이쁘네.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죠. 이번 총선은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나? 그런 고민에 빠진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자, 첫 번째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완전히 망가뜨려 놨습니다. 분명히 대법원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대통령이 그거를 깡그리 뭉개버리고 무시했습니다. 삼권이 엄연히 분리되었고 그리고 동등하게 서로 견제하고 동일한 권력을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눠 받았는데 행정부의 대빵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부를 무시했습니다. 자, 사법부만 무시했느냐? 그렇지가 않죠. 자,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입법을 했습니다. 그게 국익에 반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기존의 어떤 법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그거를 딱히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를 합니다. 근데 말이 행사지 이게 남용이나 다름없죠. 그 심리 저변에는 어떤 게 읽히냐면 지금 다수 야당이잖아요. 다수 야당이 하는 거는 전부 다 반대하겠다. 그야말로 개저질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부권이라는 거는 입법부에서 뭔가 입법 남용을 막기 위해서 최후의 장치로 대통령이 거부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 어떤 개인적인 또는 집단적인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법적인 보완책이 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뭔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완전히 남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검법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떤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부인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특검하지 마라, 수사하지 마라, 그런 심리인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거기다가 최근에 한 70억 정도만 있으면은 우리가 달 궤도에 우리 위성을 보낼 수 있는, 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1년 예상이 500조 원 넘습니다. 500조가 돼요. 근데 그 70억이 없다고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대면서 거부를 합니다. 국익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거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달 표면을 달에 탐사선을 보내려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한 1조 원 넘게 될걸요 아마? 단돈 70억만 있으면 보낼 수 있는 거를 우리 개인 중에는 아마 자산이 몇백억 되는 분들 많을 거예요. 돈 많이 버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정부가 70억 때문에 그 완전 거저먹는 그런 기회를 날려버린다? 용납할 수 없죠. 이 거부권 행사는 탄핵의 사유입니다. 직권을 남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네. 저는 대통령 사면권이 과연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남용될 여지가 되게 많은 권한이에요. 물론 이제 교화가 돼가지고 더 이상 수용자의 삶을 살지 않고 사회로 복귀해서 정상적인 삶을 이어가도 문제가 없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정치적인 이해관계, 세력, 자기의 어떤 세력을 계속 불리기 위한 그런 오남용의 여지가 매우 크죠. 사면권도 남용이라고 볼 수 있긴 한데 대신 이거를 어떤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그런 근거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남용하고 있다. 그럼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후쿠시마 방사능 처리수가 되었건 오염수가 되었건 폐기물이 되었건 다 맞는 말이죠. 처리를 하긴 했으니까 처리수가 맞는 거지. 근데 그 처리수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처리수. 그러니까 표현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때 윤석열 정부와 그 국민의힘이 핵 처리수라고 발언을 할 때, 진보 야당 쪽에서는 오염수다, 핵 폐기물이다, 폐기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맞는 말이긴 한데 좀 더 저 같으면은 문제가 있는 처리수라고 수식어를 붙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대로 처리수라는 표현을 써주되 문제가 있는 오염된 처리수다 그렇게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많이 아쉽고요. 어쨌거나 이 국민의 이 건강에 직결되는 그런 해양 오염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반대를 했어야 될 윤석열이 반대하지 않고 그냥 오히려 그냥 일본을 두둔을 했죠. 그 바람에 지금 일본 앞바다에서는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물고기들이 집단으로 폐사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 BBC부터 시작해서 해외 언론에는 다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 앞바다에서는 집단적으로 물고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똥멍청이가 아니라 당연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관련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다음 문제. 여러분 그 캐나다하고 미국은 같이 영어를 쓰는 같은 인종이에요. 그러니까 동일 언어권 국가입니다. 근데 캐나다와 미국이 알래스카를 사이에 두고 국경 분쟁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영어권 국가들 간에 치열한 대립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어떤 그 첩보전에서도 영국과 미국 이런 같은 언어를 씀에도 불구하고 서로 죽이고 난리 치고 있어요. 근데 하물며 자, 독도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도 꾸준히 우리 소유권을 행사해온 우리의 영토죠. 근데 윤석열 이 정부에서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그렇게 국방교서에 적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멀쩡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독도라는 소중한 김치가 너무 영토를 리필했고 갑자기 영주도 리필했습니다.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 지역 이렇게 적시하고 있어요. 영토를 포기하는 대통령,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아마 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대통령 사형시키자란 말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아쉽게도 아직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꽤나 많다는 게 참 참혹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시민들을 보면서 가끔은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제가 지난 몇 달 동안은 롯데월드 도장 깨기, 먹방, 맛집 이런 거 위주로 영상을 올렸죠. 그리고 그건 한 달 정도 수요 시위는 안 나가고 있죠. 안 나간다기보다는 못 나가고 있어요. 일이 너무 바빠서 거의 매일 밤새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되게 피곤하고 어제도 새벽 3시까지 일을 하고 잠들었습니다.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은 제 마음이긴 한데 대신 이제 모든 걸 내가 다 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좀 과로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월급쟁이로 돌아갈 마음은 전혀 없어요. 지금이 좋아요. 자, 국민의힘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보면은요, 국익은커녕 국민의 인권하고도 반대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요, 좀 전방위적인 선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의 이익을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나라 경제를 망치려고 작정을 했고, 영토를 포기를 하고 헌법 질서를 아주 파괴하고 있고요. 그리고 MBC가 윤석열 자기가 한 얘기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방송했을 뿐인데, 그거를 가지고 막 탄압을 하고 있죠, 언론을. 헌법의 모든 가치를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떡볶이 먹방하면서 갑자기 정상적인 어떤 절차를 통해서 민간 투자를 유도해내는 게 아니라 얼마 갖다 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깡패가 사업가들을 삥 뜯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대통령이랑 관련된 사람은 수사도 안 받고, 일반 국민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압수수색에다가 구속 수사를 받고, 참 그러고 있는 거야. 법 앞에 평등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에요. 지금 시대는 거의 각자 도생 생존의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수사기관에 고발 고소하면 수사 제대로 안 하죠.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이번에 이성균 씨 보세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 때 검수완박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야, 검찰한테 수사권 뺏는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경찰은 더 썩었다. 근데 그 당시 분위기가 경찰이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죄점 제기가 없고, 오로지 그냥 검찰만 때려 패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때 유일하게 제가 이 경찰 수사권 문제도 문제가 있다 지적한 게 저였고요. 그리고 어떤 법적인 어떤 장치를 보완해서 근본적으로 이 수사권 관련해서 손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아쉽게도 현직 국회의원들이 개가치를 해가지고요, 그냥 정치적인 이슈로만 끌고 갔고, 실질적으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데는 좀 미흡했습니다. 총선 끝나고 아주 그냥 물밀듯이 법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입법적인 그런 활동을 초고속으로 했어야 되는데, 김태년 원내대표, 이낙연 당대표, 이 두 사람들이 국민의힘 의원들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면서 매일같이 그냥 다수 의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잖아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거든요. 그때 그냥 한 1년 남짓 되는 기간 있었는데 그걸 다 날려버린 거예요. 1년 좀 넘게 있었죠. 그때 법안 처리를 막 했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설사 그게 헌법재판소에 간다 하더라도 지금 보십시오. 검경 수사권 조정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아무런 이의 제기하지 않고 파판이라고 결정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총선 끝나고 대통령 선거 전까지 국회에서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하지 않는 바람에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치적인 방송을 한동안 안 한 이유가 바로 그런 불만감도 있어요. 근데 지금 또 미우나 고우나 일도 역같이 못하는 거 알면서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기 위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힘만 아니면 돼요. 근데 윤석열이랑 관련된 새끼들만 안 뽑으면 돼요. 더 나아가서 윤석열을 탄핵시킬 수 있는,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국회로 내보내면 됩니다. 언제 국회가 마음에 들게 일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죠.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뭔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특권층이 존재하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진짜 맛있겠는데, 뭔가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좀 충분히 정치적인 논평을 안 한 지 오래됐고, 나름대로 좀 충분히 휴식을 취한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슬슬 정치적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방송은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퓨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먹방과 정치논평을 섞는다던가, 맛집과 정치논평을 혼합시켜서 그런 방송을 가자. 지금 상황, 대한민국은 완전 개판. 5분 전이 아닌데 완전 개판이 났다. 그냥 개판이다. 정말 개판.